저는 오늘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 단계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가지고 육아휴직 예고를 오래 하고 꽃답을 받았으면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끊어놨어요. 육아휴직이요. 이게 육아휴직이 콧벌이들은 6개월 왜 시작 안? 진짜 뉴미디어 스타다. 자기 육아휴직 기간까지 다 말하고 방송에서 안물안국인데. 다 궁금해하시잖아 지금. 빨리 본론 들어가죠. 네. 추석하면 KTX가 생각나고요. 그렇죠. 네, 빨리. 아 좋다. 이런 네, 해석하기는 좋아. 너무 저기 길어. 네, 그러니까요. 좀 긴 것 같아요. 네. 맨날 편집이 그렇죠. 아주.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거리로 나온 지 12년여 만입니다. 오늘 새벽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정리해고된 뒤 거리로 나온 지 12년여 만으로 복직 대상자는 180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X 열차 승무지부 지부장 맡고 있는 김승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거 보면 되죠. 아니요, 아무데나 보고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편집합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자세하겠네요. 저는 한겨레 21 조윤영 기자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좀 발제하게 된 거는 추석 합번호에 맞춰서 이제 이번 추석이 가장 특별하신 분들이 좀 누구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여 년 동안 이제 남들과는 다른 추석을 보내셨을 분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올해 맞이하는 추석이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좀 뜻깊을 거란 생각에 이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렸더니 마침 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길에 좀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아, 근데 4,526일이나 되셨구나, 진짜. 진짜, 네.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처음에 파업했을 때 막 가고 그랬었는데 12년 전이네요. 파업을 굉장히 오래 한 거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투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직하게 되니까 이제 저희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장으로 이직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조금 어색해. 저희가 진짜 승무원 경력이 아니라 이런 파업 경력만 이제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그 출근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11월 30일 날 30일부터. 연락 받아요. 흔히 KTX 타면 사실 당연히 코레일 소속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투쟁이 시작됐을 때는 이게 이 소속이 아니고 다른 소속인 거고. 그렇죠. 저희 때는 그런 뭐 비정규직, 자회사, 외주위탁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때여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너무나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죠. 계약직이 어떤 건지, 자회사가 어떤 건지, 하청업체가 어떤 건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철도청에서 뭐 내년이 되면은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뭐 체계 때문에 뭐 이렇게 시스템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보다. 뭐 내년이면 뭐 바로 잡는다고 하니까 어련히 그렇게 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라도 사기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배웠죠. 면접 보러 가실 때 몇 분 안 가셨죠? 3명이 안 갔다고 기사에 있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왜 면접을 안 보고? 이미 한 분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KTX 나가고 나서 이제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쪽이 더 만족스러우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한번 오셨으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한 1년 싸우다가 안 되고 하면 주변에서도 엄청 그렇게 주변에서 다른 데 그냥 취업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0년을 버티셨는지 왜 버티셨는지. 아니 사실 다른 데 취업하면서 싸웠어요. 네, 저희가 여기만 이제 올인을 한 거는 한 초반에 3년 정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에만 올인을 해서 이제 젊은 때 저희 경력 이제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라서 우선은 법정으로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좀 그 페이스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 심리나 이제 2008년부터는 이제 법원 소송에 들어가면서 다른 각자 다들 직장을 찾고 그러면서도 이제 휴가 내서 뭔가 뭐 집회나 뭔가 저희가 뭐 선전전이나 뭐 행사 있을 땐 참석을 하고.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적을 갖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좀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지나간 문제고 자꾸 마주하는 거가 힘든 일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끈끈하게 10년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서로 친해서일까요? 아니 뭐 어떤 걸까요? 그게 참 KTX가 저희 첫 직장이었던 것도 있고요. 대부분 다 첫 직장. 그렇죠. 사회초년생 네. 처음이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KTX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철도공사가 아시겠지만 워낙에 뭐 추석 때 사람들 막 줄 세우고 막 잡대기로 사람들 야 열러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던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KTX 승무원이 되면서 뭐 지상의 스튜어디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 스스로도 뭔가 이 안에서 그런 스튜어디스 항공사급의 뭔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되게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개통했을 때 왜 온갖 민원을 저희가 몸으로 받아놨거든요. 왜 뭐 300km로 바로 안 달리냐? 왜 이거 거꾸로 가냐?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하냐? 분명히 제가 산 거 아니고 내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근데 그래도 좀 더 고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주고 싶다 해서 정말 화장실까지도 다 닦고 막 다녔던 직장이었거든요. 좀 남달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소송으로 들어가서 좀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그냥 주장만 했던 건데 법적으로도 너네들이 옳았다라는 걸 딱 판결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뿌듯한 것도 있었고 근데 대법 판결에서 이제 뒤집혀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나는 헛짓을 한 건가? KTX 걔네들 싸우다가 다 10년 지났는데 다 패소하고 개인당 뭐 1억 원 빚만 남기고 다 뿔뿔이 흩어졌대. 걔네들 완전 쫄망했대.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 사건을 끝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뭐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 대법원 재판정에 직접 찾아간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 문건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공개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너네들이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를 좀 가서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분명히 저희는 대법원장 면담 신청하러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막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건 분명히 너네들이고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할 일도 없고 면담 신청을 할 일도 정말 일생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잘못한 너네들이 막아? 하는 그런 분노가 좀 그날은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정신이 좀 나갔었어요. 그때. 특별 채용의 형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내부적으로도 좀 말들이 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저희가 주장할 거는 이제 취업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사회적인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승무원들의 고통을 배려하는 차원이다라는 태도로 저희가 교섭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저희가 만족스러운 사과도 안 이루어져 있고 또 돌아가신 분 한 분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섭에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과정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저게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승무원은 지금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돼서 뭐 승무원 업무가 직접 고용이 되고 나면 우리를 우선 전환 배치하는 걸로 우선은 다른 데 가 있다가 면접 때는 뭘 물어봤어요? 면접 때 자기소개.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물어본 건가요? 기사에도 나오기도 거의 했지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너가 이제 적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뭐 철도공사를 바라보면서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참
뭐라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어요. 다른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에다 뭐 잘 보이는 어필을 해서 웬만하면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면접인데 이번에 면접은 그동안 나를 거리에 내몰게 만든 그 회사에서 보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대고서 무엇을 어필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10년간 내가 너를 미워해왔다. 이제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4,526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울컥할 것 같아요. 10년간 복직 투쟁을 어쨌든 하다가 뭐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실제 이제 다시 복직이 되는 과정에서 가서 이제 저는 그게 면접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10년간 애증의 세월과 어쨌든 인생을 거기 저당 잡혀 있다가 다시 보는 면접은 서로 되게 껄끄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쪽 분들도 사실은 조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10년간 같아요. 회사도 이제 10년간 이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다가 이제 그거를 해서 뒤집어야 되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10년 동안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승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고. 이 사건이 근데 그렇게 되게 추진력을 얻은 건 양승태 코트 때 양승태 대법원의 어쨌든 판결이 나오면서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거래가 있었던 거라더라라는 걸 알았을 때 분위기나 이런 거는 어떠셨어요? 그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다들 일순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지만 이게 뭔가 꼬투리가 드디어 증거가 잡혔구나라고 하는 반가움도 좀 있었어요. 의심은 하셨었나요 그때도? 아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대법원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안전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일의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네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대체 안전 업무를 뭐 맨날 해야지. 그럼 맨날 사고가 나야지만 우리가 안전 업무를 하는 건가 하는 되게 논리도 되게 빈약하고 홍익회가 정말 그냥 1, 2심에서는 그냥 노무 대행기관의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물론 뭐 다른 유니폼이나 뭐 이런 모든 걸 지급하는 거 철도청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효율성에서 따지면 뭐 못 볼 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사실 그 철도청에서 승무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라고 이제 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청익회에서는 사실은 저희를 더 이제 착취해가지고 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의 차이가 나는 걸 보고선 저봐 독자적으로 운영한 거다. 이렇게 다르게 차이가 나게 줬다. 그러니까 임금이 훨씬 낮은 거가 그렇게 고용했다라는 어떤 방증이다. 그렇게 쓰기도 힘들 것 같은데 판결문을. 네네. 다른 사건들은 정치적인 사건들은 그렇다라고 뭐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치고 왜 이 사건을 대법원이 건드렸는지는 여전히 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미워했던 전교조라든가 통합진보당이라든가 뭐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리고 자기 정권에서 아니라 그렇죠. 참여정부의 문제니까 사실 2006년부터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투쟁으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워낙에 그 여론에서 처음에 개통했을 때 승무원 뭐 그런 쪽으로 워낙에 그 여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러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론에 나오면서 어쩌다 보니까 대표적인 한 사례로 이제 돼버린 거죠.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어디 좀 있죠?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콜트콜텍 뭐 있고 파인텍도 있고 그러니까. 유성. 네. 근데 고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차도 2000년대 중반 어쨌든 맞아요. 고시기였고 쌍차가 들고 나왔던 처음 손팻말이 해고는 살인이다 였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을 강제로 해서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게 적법하다. 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고 여기 이제 공공부문이나 이런 데서 저도 이제 뭐 지하철 취재 같은 거를 해봤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면 고용대행 방식들이 그리고 그게 또 뭐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 대학이나 이런 데도 고용 방식이 뭐 우리가 그냥 교수라고 부르지만 교수들의 고용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때 한 2000년대 한 중반, 그러니까 참여정부 중기 정도죠. 그때 막 다 시작이 된 문제들이 아직도 이제 매듭이 안 젖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기사에 딸려있던 좀 댓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이제 댓글이 달렸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축하해주는 이제 내용의 댓글이 많았지만 좀 일부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아니면은 그 내부 갈등에 대한 좀 원색적이거나 좀 공격적인 댓글도 일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어느 순간 좀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버린 우리들끼리의 그렇게 좀 비춰지는 그죠? 싸움이 지금 철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냥 공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나는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걔네들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철도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철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똑같은 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자회사나 외주 위탁을 돌려서 안 좋은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아서 그 점점 좋은 일자리, 정규직의 좋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되돌려서 이제 바로 잡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미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공정하게 보고 들어왔는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좀 그 원망하는 대상이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여론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사들이 다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안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공항도 그렇고 철도, 지하철도 그렇고 뭐 그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게 어쨌든 한국 사회가 너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갈등이 벌어지면 비정규직 약자들이 가장 상처를 받거든요. 심지어 뭐 자살하는 철도 사건도 때 있고 실제로 하니까. 그 비정규직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었죠. 네, 뭐 거의 그러니까 죽으라 하는 거예요. 게시판 같은 데서 그 이제 정규직들이. 근데 이제 그들이 나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KTX 지금 타고 가는 길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이 기사에 담겨 있긴 한데 그때 느낌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면접을 보러 가는 길. 저 그때 좀 약간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이제 전 입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이게 네. 뭐 그냥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싸웠기 때문에 약간의 뭐 애증의 관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철도 이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웬만하면 철도공사 글쎄요, 돈 덜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저는 원래 이제 승무원들이 많이 보통 서 있으니까 그래서 서서 갔나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철도공사 돈 안 벌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렇죠. 그만큼의 감정,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참석하셨던 30분을 이제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남았던 단어들이 이제 5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왔네요. 5가지. 보통 저희 방송 할 때 5가지 이런 거 정리 안 하거든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왜냐면은 여기에도 이제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연대, 지지, 함께, 뭐 감사, 마지막에 이제 원칙 복지까지 이제 그 5가지 이제 단어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생하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라는 이제 고민부터 좀 시작해서 그런 제 고민들을 조금 기사에도 더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분들을 이제 시점을 놓고 기사를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이르게 됐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33명이 곧 나였고 내가 이제 곧 33명이었다. 내가 이제 우리가 모두였기에 이제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남아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끼리 할 때 있지 않았던. 저는 모호에 대해서 5가지가 기억에 남질 않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연대 지지 지금 5개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우는데. 감사. 원직 복직. 앞으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이 일단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뭐 복직은 하지만 사법농단은 피해자로서 아직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쌍용자동차도 타결이 됐지만 여전히 쌍용자동차도 그 사법농단 피해자고 그 정교조 문제 해결 아직 안 됐고 그런 그 피해자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진짜 더 이상 그 증거 인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촉구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뭐 보상 그리고 그런 그 대법원 판례들이 그대로 그 선례로 남아 있고 이제 판례로 남아서 이제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로 잡을 때까지 또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또 저희 한 분 돌아가신 분의 명예 회복도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사실은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교육도 받고 현장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또 현장에서 적응하는 시간도 이제 필요할 건데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될까 이제 약간 좀 떨리긴 하는데 옛날에 오히려 KTX 처음에 입사 면접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서비스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그 승강문 이렇게 열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승객들이 나를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나한테 뭐 해코지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만년의 미소를 이제 막 지어서 설마 때리진 않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웃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는 정말 떨렸다면 지금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세상에요. 우리가 파업을 10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가 더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이번 한겨레 21 같은 경우에는 이 13년 만의 웃음이라는 이 사진 이번에 면접길 가는 사진과 늦었지만 함께 살자 쌍용차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네. 쌍용차 사진이 63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노사 문제,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의미 있는 한겨레 21의 추석 특집호가 아니었나. 물론 여기엔 행운도 담겨 있습니다. 나 오늘 셀주 세게 하네. 행운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한가위 퀴즈 큰 잔치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이승준 기자가 만든 제가 저 퀴즈 담당했는데 이거 의무하세요. 네, 1등 상품이 이 자동차입니다. 네, 모닝입니다, 모닝. 네, 문제는 좀 어렵지만, 네, 예, 시간을 두고 푸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가서 돼지와도 함께 살자. 이 커버예요 이게. 돼지 케이지에 갇혀 있는 돼지 사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만 나만 나쁜 놈 만들고 아무도 멘트 안 하고 그러면 갇혀 있는 돼지 귀엽다고 말하는 사람들고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는 이게 원하시는 이 30분이 모두 원하시는 자리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내년 봄, 내년 여름 이 시기가 오면 그때 또 조윤영 기자가 함께 동행 취재를 해서 또 훅을 그때 아마 이 두 분이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육아휴직 할 거니까요. 자기 퇴장 요구로 2주간 하는 방송은 진짜 되게 사유하다 이거. 손님까지 모셨는데 계속 본인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5분 들어와 계셨는데 우리 지금 5명 다 페북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5분이 들어와 계신 거네요. 가끔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편집 예쁘게 해서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네. 보실 겁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정상회담 중계하는 거 보면서 내려오면서 그 쌍용차랑 KTX 해고가 시작될 무렵에 그 문정현 신부가 글을 쓰고 조약골이라는 가수가 부른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아니요. 방송에서 찾는 이유가 있어요. 김한 기자를. 좋아. 정상회담의 컨셉이 뭐 평화에 대한 담대한 요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평화란 무엇이냐의 노래의 처음 시작이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울컥하네요. 예. 근데 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준비 안 되지 있나요? 저런 멘트 준비 안 돼요. 도롱뇽 맹꽁이가 서식지 잃지 않는 것이 평화. 38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진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이트 치고 아 슬레이트 치고 제가 저기 FD 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부터 어떻게 선배의 공백이 너무 크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저 뭐야? 제가 못생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하겠네 선배처럼. 또 초를 쳐야 되는데 선배 이게 초 치는 게 이거 원래 수준급이다. 저는 원래 초 못 치잖아요. 저는 진짜. 전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산성이 아니라. 네. 아, 이것도 안 먹혀. 아 이것도 안 되고.